최근에 말이죠. 부동산 시장에 진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오늘 그 발표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새로운 주택 공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로 시장이 움직일까요? 자, 바로 이 질문 하나만 딱 머릿속에 담아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월 12일이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 딱 서서 새로운 주택 공급 계획 곧 나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사실 이 계획 원래는 작년 말에 나왔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부처랑 지방자치단체랑 조율할 게 좀 남았다 이러면서 일정에 살짝 밀렸어요. 그래도 장관이 걱정 마시라, 설명절전,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무조건 발표합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어떤 공급 계획이길래 이렇게까지 관심이 뜨거운 걸까요?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이번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질적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도시 외곽의 아파트 숫자만 늘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나 저기 살고 싶다 하는 곳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철역 바로 앞,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도심에 놀고 있는 땅, 아니면 낡은 공공건물 같은 곳들이요. 심지어 공사기간을 확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꽤나 파격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진짜 시장을 들썩이게 한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장관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한마디에 모든 언론의 시선이 확 쏠렸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주 명확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새로운 공급은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시장이 엄청 기대했던 여러 규제 완화는 아니요, 안 합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장관이 한 말 그대로 국토부 차원에서는 검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죠. 근데 여기서 규제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핵심 규제 두 가지만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줄여서 보통 재초안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뭐냐면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집값이 확 올랐을 때 그 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제도예요. 당연히 이 규제를 풀어주면 재건축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니까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부분이죠. 다음은 용적률입니다. 이건 더 쉬워요. 그냥 똑같은 크기의 땅에 얼마나 높고 빽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용적률을 높여주면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공급은 늘린다면서 왜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규제는 그대로 꽉 묶어두는 걸까요? 이 결정 뒤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정책의 일관성, 이번 발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규제를 확 풀었다가 또 시장이 과열되면 확 조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줘서 장기적인 신뢰를 쌓겠다. 바로 이게 정부의 의도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한테 집을 가진 분이나 집을 구하는 분들, 투자자분들께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방향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 발표 내용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둘째, 근데 그 초점은 양보다는 질, 그러니까 도심 속 좋은 입지에 맞춰집니다. 셋째, 시장이 그토록 바랐던 재초안이나 용적률 같은 핵심 규제 완화는 당분간은 없어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공급은 늘리되 규제는 그대로 묶어둔다. 정부는 바로 이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건데요. 과연 이 전략 시장에서 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은 한번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